어느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한 남학생, 민우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학교 생활과 학업에 치여 지쳐가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친 동네라는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글쓴이는 과거 자신이 살았던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곳에는 수많은 이상한 전설과 미스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우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 글을 끝까지 읽었다. 이친 동네라는 곳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거의 폐쇄된 상태였고 오래된 집들과 낡은 건축물들만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곳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았거나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민우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고 친구 2명과 함께 그곳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주말 아침 민우와 친구들은 이친 동네로 출발했다. 그들은 지도에서조차 거의 표시되지 않는 그곳을 찾아가느라 길을 헤매기도 했지만 마침내 전설 속 동네에 도착했다. 처음 마주한 것은 거대한 나무들이 우거진 숲과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낡은 집들로 가득 찬 거리였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민우는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에 집요하게 앞장섰다. 그렇게 그들은 오래된 건물 하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과거 식량을 저장하던 창고처럼 보였다. 내부는 차가운 공기에 가득 찼고 바람이 부는 소리와 이상한 기계음을 닮은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이곳 무서워. 그냥 돌아가자.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러나 민우는 한참을 둘러보다 이상한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나무 계단을 내려가도록 이어진 길을 보았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다. 세 사람은 결국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이들은 기분 나쁜 습기와 곰팡이 냄새에 휩싸였다. 그리고 끝내 지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얼어붙었다. 벽에는 수많은 낡고 바른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사진들은 모두 어린아이들의 얼굴이었고 각각의 사진 아래에는 이름과 날짜가 쓰여 있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날짜가 모두 실종된 어린아이들의 실종일과 일치했다는 것이다. 순간 민우는 어떤 끔찍한 기운을 느꼈다. 친구들 또한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 눈앞에서 사진들이 하나하나 떨리며 벽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환청이 들려왔다. 민우는 허둥지둥 나가려 했지만 그때쯤 불길한 목소리가 공기를 스쳐 지나갔다. 다음 차례는 너희들이다 라는 소리였다. 이 말이 들리자 친구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다른 둘도 정신을 차리고 같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계단을 뛰어올라 건물을 빠져나온 그들은 밖으로 나와도 계속해서 뒷덜미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결국 그들은 차량에 올라타서 둘러 그 동네를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한동안 서로 말도 못하고 떨기만 했다. 그날 이후로 민우와 친구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저 단순한 장난이라고 믿기엔 그들의 경험은 너무도 생생했고 시간이 지나도 가끔 그들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우는 이친 동네에 대해 알리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그 사건은 세 사람만의 비밀로 남았다. 하지만 때때로 그가 혼자일 때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민우의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민우는 그 순간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우는 악몽을 꾸었다. 그 낡은 창고의 지하에서 자신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꿈이었다. 깨어나 보니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잊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 그리고 문득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그 잊힌 동네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만 같았다. 이렇듯 민우와 그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절대로 그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잊힌 동네는 그렇게 또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민우는 알고 있었다. 그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동네가 존재하며 새로운 호기심 많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수란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작은 학교에 다니며 남들과 별 다르지 않은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수라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잊혀진 마을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하게 된다. 호기심 많은 성격의 수라는 그 게시글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게시글에는 오래전 마을 인근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사건들은 약 30년 전 이 마을 근처에 이친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곳은 현재 지도로는 표시되지 않는 장소로 주민들이 신비하게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갑자기 행방불명되고 이따금씩 기묘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기묘한 점은 그곳을 찾으러 간 사람들 중 일부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역시 입을 굳게 다물었거나 이상한 증상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수라는 점점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마을 도서관에서 잊힌 마을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도서관에서도 학교의 선생님들에게서도 그 어디에서도 잊힌 마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수라는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의 다양한 커뮤니티에 접속해 미스터리 관련 게시글을 모조리 읽어가며 그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비슷한 시기에 잊힌 마을을 탐사했던 한 블로거의 포스팅을 발견하게 된다.
블로거는 이친 마을을 방문한 이후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썼다. 그는 돌연 어두운 기운에 휩싸인 듯한 숲속을 걸었고 그가 들었던 것은 분명 인간의 목소리로 넘쳐나던 속삭임이었다고 했다. 게다가 그가 마을을 찍은 사진들은 모두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고 어떤 것은 아예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왜곡되어 있었다. 수라는 이 게시글을 보자마자 더욱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결국 직접 그 마을을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금요일 저녁 수라는 며칠간의 준비를 마치고 비밀리에 집을 나와 블로거가 남긴 힌트를 바탕으로 마을로 통하는 길을 찾아 나섰다. 컴컴한 어둠이 깔린 밤중 수라는 반쯤 무너진 다리를 건너고 울창한 숲길로 접어들었다. 이상하게도 밤이 깊어질수록 주변은 더 고요해져 갔다. 그녀는 우울하고도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곧이어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폐허와도 같은 작은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쓰러져가는 집들과 금이 가해체될 듯한 건물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자리에 놓여있는 누군가 적어놓은 낡은 일기장 한 권. 수라는 두려움에 손이 떨렸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묘하게 이상한 일들이 적혀 있었고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외부인들에게 마치 유령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진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었다. 수라는 일기장을 읽어나갈수록 마을 한가운데로 이끌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바로 한 중년 여인이 서성이고 있던 낡은 우물 앞이었다. 목소리 하나 없는 그곳에서 수라는 오로지 우물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만 귀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 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속삭임을 깨달았다. 누구세요? 수라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하지만 대답 대신 우물 깊은 곳에서 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곧이어 마을 전체가 살아난 듯이 기묘한 소리가 그녀의 주위를 감쌌다. 순식간에 수라는 그곳이 결코 산 사람이 방문해선 안 될 장소임을 깨달았다.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지만 기운이 빠진 다리로는 점점 무거워져갔고 그 순간 그녀의 발밑에 놓인 그림자가 늘어났다. 어두운 꿈속에서 깨듯 수라는 철없는 깨달음과 함께 다시 제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에서 겪은 경험은 다시는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 인터넷에 올린 후로 수라는 정기적으로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 그녀의 글을 읽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것으로 그들 역시 친마을에 대해 알아냈다며 이상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었다. 누구도 완전한 해답을 가진 이는 없었고 수란과 같이 모두 미스터리에 사로잡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몇 년이 지나도 수라는 그날 밤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잊힌 마을은 잊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 미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속삭이고 있다는 것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다. 회사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주위는 조용하고 거리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차로 약 30분 거리였다. 나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자동차에 올라탔다. 라디오에서는 낮은 음성으로 DJ가 밤의 고요함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도로를 달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한적한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갑자기 차의 엔진 소리가 이상하게 변하더니 덜컹거렸다. 놀란 마음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원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어두운 밤이라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도 도로 긴급 구조 서비스에 연락이 닿아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야간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차 문을 잠갔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어디선가 나타난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는데 그 안개는 선명하게 길목을 따라 흐르더니 이상하게도 내 차 주위로 모였다. 긴장을 풀고 잠시 명상을 하려 했으나 뒷좌석에서 무언가의 움직임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누구도 타고 있지 않은 뒷좌석에서 무슨 소리가 난단 말인가. 차 안거울을 통해 뒷좌석을 바라보았지만 안개 속 어둠은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잘못 들었겠지 라고 자신을 달랬지만 이번엔 명료하게 뒷좌석에서 한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꺼내 뒷좌석을 비추자 첫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급히 다시 살펴보니 그곳에 아주 오래되었을 것 같은 낡고 해진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대체 이 가방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도 잠시 내 마음 한켠에 스멀스멀한 불안함이 퍼지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어 가방의 지퍼를 잡아당기자 갑자기 차 라디오에서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후추칠처럼 날카로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너는 내 뒤를 따라오게 될 거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오르고 나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 후로도 계속 안개는 짙어지며 나를 둘러싸는 듯했다. 나는 허둥지둥 휴대전화를 꺼내 긴급구조 서비스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 불안한 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갑자기 도로 끝에서 헤드라이트가 차의 불빛을 비추며 구조 차량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구조대 직원이 다가오더니 내가 처한 상황을 묻고선 친절하게 차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가 뒷좌석의 가방에 관해서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차의 배터리가 나가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고
간단한 수리 후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차에 타려는 순간 나는 문득 뒷좌석을 살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가방은 사라져 있었다. 가방과 함께 그 낮은 웃음소리도.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의문을 품은 채 나는 조심스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그날 밤의 섬뜩한 경험을 다시는 겪지 않기를 바라며 항상 차 문을 2번씩 확인하고 뒷자리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다. 어쩌면 그날 밤은 그저 피곤해서 비롯된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그 낮은 웃음소리는 여전히 가끔씩 꿈속에서 나를 괴롭히곤 한다. 그리고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밤의 도로에서는 언제나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